네, 현재 시간 2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파란불과 빨간불 그 사이 언저리에서 계속 방향을 탐색 중에 있어요. 844.6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무엇이 중요할까요? 두 분의 레몬리서치 직원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이상엽 이사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금 아쉬운 오늘의 코스닥 지수 흐름인데 왜 그랬는지,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 바로 만나보시죠. 정치 키운 네이버 1분기 실적도 키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카카오에 대한 실적이 좀 아쉬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이버의 1분기 영업이익은 3,305억 원, 전년 동기 대비 9.5% 상승을 했어요.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단 잘 나왔다라고 하던데요. 각 사업 부분별로 봤을 때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었던 배경 무엇이었을까요? 네, 배경은 잘했으니까 나온 총합체적인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이버 실적 5%나 올랐네요. 어느새. 네. 주가가요? 네, 주가가 그 정도까지 올라왔고 특히 매출액은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런 쪽에서 가장 잘한 게 뭐냐라고 봤을 때 검색 매출은 떨어집니다. 생각보다 물론 잘하긴 잘했는데 네. 생각보다 못했다는 얘기는 이게 앞으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이제 우리 초거대 AI가 뭔가를 앞으로 보여줄 거다라는 기대감도 살짝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커머스 콘텐츠 다 잘했습니다. 커머스는 한때 포시마크 인수했다고 그렇게 난리더니 주가 거의 10% 빠지면 하한가죠. 네이버 입장에선. 그렇게까지 가더니 맞아요. 포시마크 들어와서 이제 커머스 쪽이 한 20%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포시마크 성장이 한 45% 가까이 되는 상황이다 보면은 그때는 잘못했는데 지금은 또 잘한 것 같고 참 그렇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컨텐츠 쪽은 이북 재팬이 편입되다 보니까 한 90% 이상 급증하는 모습들이 나왔던 부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매출 자체가 확대가 되면서 나왔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의 눈높이를 맞춘다. 어차피 인터넷 성장주 플랫폼 업종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역시나 나오네요. 당시 포시마크 인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뉴스가 나오자마자 증권가에서는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일의 주가는 하락했었어요. 그때도 기억이 나는데 하지만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서 실적이 또 찍히면서 오늘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포시마크가 언급되고 있고 이와 함께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주환원책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현금 배당과 소각 이 두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3개년도 2022년, 2024년까지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가 됐고요. 향후 이제 3년간 이제 최근 2개년 이제 평균 연결된 잉여 현금 흐름 중에서 한 15에서 30% 이제 전에 30%를 이제 전액 현금 배당할 거고 또 이와 별개로 이제 주주 소각 얘기도 했는데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가 8%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를 3년 동안 1%씩 이제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참 올해 들어서 여러 기업들 실적 발표와 함께 또 주주환원 정책도 많이 발표하는데 네이버도 주주환원 정책 얘기가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좀 나오는 모습인 거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7월 달로 좀 예정은 되어 있는데 이번 컨콜에서는 여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월도 여름이니까요. 근데 그 하이퍼클로버 X가 이제 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타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이제 운용 비용이 한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제 AI를 활용해서 이제 이커머스랑 이제 광고 수익에 활용할 건데 비용이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에도 분명 영향이 있겠구나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웹툰도 살펴보면은 최근에 시장에서는 웹툰이 제2의 K-팝이 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있는데 그 일본에서도 웹툰 수치가 오늘 성장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웹툰이 연말에 흑자 전환 목표를 하고 있고요. 또 이유가 이게 또 이제 충족되면은 또 내년에 상장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웹툰 쪽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컨콜에 대한 기대도 좀 좋았어요. 자사주 이야기, 소각 이야기도 있었고 거기다가 앞으로 AI도 활용하겠다. 그리고 웹툰 시장 이야기도 또 언급을 하면서 좀 볼 것들이 많은 컨콜이었는데 네이버랑 비교하는 게 항상 카카오잖아요.
네. 지난주에는 카카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어요. 왜 같은 업종 안에 있는 두 회사인데 서로 좀 다른 실적을 내놓았는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먼저 좀 턴어라운드가 보이는 네이버가 더 매력적인지, 아니면 아직 더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는 카카오가 더 매력적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머리 굴리지 말고요. 그냥 같이 봐요? 네, 그냥 나왔던 실적 잘 나온 게 시장에 반응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네이버가 당연히 점수를 더 줘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카오도 그 KAI인가요? 뭐 이것도 해서 또 앞으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나와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했던 이 하이퍼 클로버 이쪽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온답니다. 하이퍼 클로버 X. 맞아, X 네, 붙었던데요. 이렇게 되기 시작해서 이게 보니까 이미지나 음성 같은 경우도 다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봤던 거죠, 이거. 오픈 AI의 챗 GPT처럼. 네, 이런 쪽으로 모든 네이버의 서비스를 활용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나오게 되면, 특히 이제 검색 쪽에서 이게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좀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금 이번 실적에 떨어졌던 검색 매출 광고 이쪽이 성과를 좀 더 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쪽의 기대감이 높은 것 같고요. 네. 아니 어떻게 계산기하고 지도까지도 연결시켜서 뭐가 나오죠? 저도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네, 그래서 한번 나오는 거 여름 때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는 당연히 네이버가 더 성장세는 유지가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밸류죠. 네, 밸류가 업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금리의 변화. 이거 지난번 카카오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네.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 23만 원, 25만 원대는 또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일단 막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또 금리의 큰 변화를 보고 다음 성장주는 대응하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다.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실적 찍히는 걸로만 봤을 때에도 네이버가 잘하고 있다. 그럼 네이버를 사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금리라는 조건들이 개선이 돼야지 네이버가 더 길을 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도 좀 같이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럼 이사님이 정리해 주세요. 네이버 저희 시청자분들은 네이놈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만큼 항상 아픔을 줬던 종목에게는 명칭으로 이놈을 좀 붙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네이버의 경우에는 지금 현 구간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좀 봐도 될 만한 시기가 왔습니까? 네, 봐야죠. 이제는? 네. 어. 네,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좀 주춤거리고 이제 뭐 눌림목 들어오면 좀 관심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와 좀 다른 부분은 이제 뭐 중동 쪽,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이제 네옴시티 쪽 수주 기대감도 좀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네, 3일간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교통 물류부 장관이 방한을 하고, 또 이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그 로드쇼가 있는데, 또 네이버 1784를 또 방문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최수연 CEO가 지난 2월 달에 작년 실적 컨콜에서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뭐 로봇이나 디지털 트윈, 뭐 자율주행 AI 등 이것들을 네옴시티와 관련돼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좀 제공하는 것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벌써 이게 뭐 수개월 전 얘기고, 또 관련된 분들도 이렇게 또 방한하고 또 살펴보고 하면은 뭐 올해 하반기에는 조금 뭐 관련된 수주 소식도 들리지 않을까, 그 부분도 좀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2분기부터 좀 그 삼성페이 효과도 네. 좀 본격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 말 기준으로 네이버 페이 내에 그 삼성페이 결제 기능을 추가해서 전국 300만 오프라인 가맹점으로 결제처가 확대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2분기 실적이 어떻게 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은 보자라는 이야기에 딱 보기만 할게요. 푹 보기만 할게요. 라는 의견을 주신 거 보면 아직까지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강하게 회복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보자, 보기는 하자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애플발 훈풍의 고객사 주가가 오늘 반겨 듣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LG 이노텍과 BH가 있는데 애플의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 너무 이제 국내 증시 대응하기가 어려운 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괜찮거든요. 그러면은 관련해서 몇몇 종목들이 좀 반응을 하지만 막상 그들의 실적은 또 좋지 않은 이상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애플의 실적은 왜 잘 나왔습니까?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저한테 쳐다보고서 질문은 절로 갈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네. 네네. 네.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괜찮게 나오고 있고 앞에서도 뭐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지만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메타나 굴 같은 경우도 광고 사업부가 회복되는 뭐 맞아요. 더디지만 회복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애플도 보면은 이제 매출과 순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2.5% 이제 줄어들었고 순이익은 3.4% 증가하긴 했는데 이 두 부분 이제 매출과 순이익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한 부분이 또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이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실적 발표되기 전에 예상했던 수치가 484억 달러였는데 발표된 수치는 열어보니까 513억 달러. 그러니까 500억 달러를 이제 돌파선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아이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밖에 늘어나지 않아서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예상치보다 좀 잘 나왔구나. 그리고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도 출하량이 유지된 부분, 또 매출 총이익 마진이 역대 최고였죠. 44.3%.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크게 나온 건 아니지만 좀 살펴볼 부분들이 여럿 있었고, 또 한 가지 좀 국내만 놓고 좀 볼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현대카드에서 이제 애플페이를 출시를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출시되고 이제 관련된 지표들이 뭐 어제 오늘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애플 기기 이용자의 91%가 애플페이를 등록을 했는데 연령대별로 살펴보니까 20대가 51%, 30대가 28%, 그러니까 20, 30대 MZ세대가 거의 한 80%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애플페이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그런 수치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도 뭐 국내적으로는 좀 뭐 살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플의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관련주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열어보면 달랐다라는 게 LG 이노텍도 그렇고 BH가 오늘장은 수혜주로 주가가 상승하지만 1분기 실적이 특히나 영업이익이 둘 다 전년 동기 대비 60%가량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납품을 하는 이 애플의 경우에는 고객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납품을 하는 대상의 경우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들은 잘 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하긴 네. 하지만 예?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뭘 달랠 수는 없는 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전방 산업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제조사가 있고 그를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위축될 것 같다. 그러면은 당연히 기존대로 수익성은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이 단가 인하 압력이나 여러 가지 공급의 위축 현상들이 나오는 것은 현실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일단 LG노텍 실적 1분기 생각보다 좀 덜 나왔고 2분기는 적자 난다고 합니다. 영업이익 적자 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전통적인 비수기고 거기다 오는 스마트폰 판매 1분기 때 보시면 아시죠? 한 13% 글로벌 판매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영향 그대로 다가올 거고, 하지만 전통적으로 3분기에 또 애플의 아이폰 15이 출연하게 되면 네. 출연이 아니죠. 출시하게 되면 네.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정상화는 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번 실적을 가지고 주가는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반영은 해도 이게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바로 턴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2분기 중에는 한 번 더 흔들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하반기에 대한 성수기 기대감을 반영하는 정도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어떻게 보면 부품주의 한계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또 하나가 LG노텍이 지금 하고 있는 쪽에서 반도체 패키징 쪽이나 그리고 전장 쪽에 부품들 또 들어가면서 LG그룹들을 하나 LG전자 그리고 LG디스플레이, LG노텍 이런 식으로 딱 삼각편대로 같이 밀어가고 있죠. 그런 쪽에서 성과가 생각보다 잘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하나의 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네. 확인해 보자. 이 단가 압력, 그러니까 이 단가 인하에 대한 압력을 받았기에 어쩔 수 없이 LG이노텍과 BH는 애플만큼 다 수익을 땡길 수 없었다. 이거는 당연하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또 스마트폰 성수기 시즌이 오는 만큼 기대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실 들어오기 전에는 BH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컸는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LG이노텍이 조금 더 구미가 당기기도 합니다. 하반기 개선에 대한 기대. 혹시 애플발 최대 수혜주를 꼽아보자면 이상형 이사님은 어떤 종목을 보시겠어요? 이렇게 종목보다 이렇게 정말 많긴 한데 이게 애플만 얘기해도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여러 있잖아요. 뭐 그렇죠. 대장주로는
이제 오늘도 움직이고 있는 뭐 선익 시스템도 있는데 선익 시스템 보면은 뭐 애플 OLED 그 증착기 사용 승인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조금씩 뭐 저점을 높이면서 뭐 저렇게 끼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뭐 대장주로서는 뭐 선익 시스템 그리고 이게 함께 본다고 하면요 이게 디스플레이랑 플러스 XR 쪽, XR 기기 쪽 그래서 뭐 오늘 뭐 라운텍도 함께 상승을 하는데 그래서 저렇게 볼 종목 많고 일단 큰 종목은 일단 여기 LG 이노텍, 선익 시스템을 좀 중심으로 함께 좀 흐름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중요한 거는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분기 적자 전환 얘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그 이제 하반기에 그 아이폰 15 나오기 전에 좀 생산 그 조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좀 약세일 수 있다 2분기에. 그래서 2분기 어닝 시즌 돌입 전에는 조금 뭐 좀 뭐 주가가 뭐 수급도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네. 그래서 오늘 선익 시스템 그리고 라온텍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반기에 일정이 많잖아요. 뭐 구글이다, 애플이다, 폴더블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애플이 6월에는 또 VR 헤드셋을 발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정말 부진한 실적을 찍고 이 이벤트 효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전략 세우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앵커님이 LG 이노텍에 관심이 있다는 거. 관심이 좀 커졌어요. 네, 일단 정리했다가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앞서 이사님, 죄송합니다. 네. 예, 네. 이사님께서 XR 기기, AR, VR을 얘기를 하셨으면 네. 애플이 이제 새로운 폼팩터로 같이 뛰어들어야 이제 똑같이 매출 확대가 같이 이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폴더블도 뛰어들겠죠. 폴더블 관련된 쪽에서 파이넴텍 관심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외장인지 내장인지 이쪽에 대한 관계 쪽 그리고 또 잘 알려진 종목은 아니지만 JNTC라는 회사도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뭐 하는 회사도 회사예요? 예, 강화 유리 쪽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그런 성과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쪽에서 두 종목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폴더블 관련해서 또 파이넴텍과 JNTC 이렇게 두 가지 종목도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곡물 협정 또 한 번의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늘 가장 핫한 테마주인데 이번 4차 협정에서 주목다짐까지 놓였다고 해요. 그러면은 다가오는 그 5월 18일이 마지막 기한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뭐 이제야 조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4월 중순 이후에 뭐 맞아요. 4월 말부터도 좀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그 이제 이번 이제 5월 19일, 20일 일본에서 이제 히로시마에서 이제 G7 정상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대러 제재로 수출을 전면 금지시킨다고 하니까 네, 러시아가 가만히 안 있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이제 이슈가 이제 좀 터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동안 보면은 이제 작년 7월 체결 후에 두 번, 그러니까 이제 작년 11월 또 올해 3월 이렇게 또 재연장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G7 정상회담이 19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5월 18일 그 이후에 중단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 뭐 정확히는 예측은 하긴 힘들다. 그러나 이제 좀 그래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 테마성 관련된 종목군들의 좀 뭐 상승세 좀 뭐 급등락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만 하더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 2주 전부터 관련주들의 테마가 형성이 됐고 오늘도 대한제당이 상한가를 가는 등 특히나 설탕값이 좀 많이 올라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 분출이 더 컸고요. 그 외에 뭐 곡물, 비료, 사료주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곡물 대란이 좀 다시 시작될까요? 아니면 이전에 우리가 러우 전쟁이 딱 처음 발발했을 때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다 겪어보고 어느 정도 좀 대체체를 찾았다 보니 이전만큼의 곡물 대란은 안 일어날까요? 발음이 안 좋으시네요. 대체제. 네. 네, 대체제. substitute.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쉬다 오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 좀 자제하시고요. 연휴 때 좀 너무 많이 쉬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다시 한번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곡물 가격들이 급등하지 않을까로 어떤 우려감이 반영되다 보니까 주가가 움직이는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곡물 가격들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거래되는 상품 선물 봤을 때 대두, 저죠, 예, 소맥, 옥수수 이런 쪽은 아무래도 가격이 아직 하향돼서 크게 변화가 없다고 하게 되면 이제 우려감을 좀 반영되는 측면들이 높지 않나라는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직 이 현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뛰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먼저 움직였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약간 먼저 반응했다는 관점 쪽에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하셨던 설탕, 올리브유 이쪽은 계속 강세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 그대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에 관심이 높고 그렇게 무거운 삼양사까지 움직이네요. 네, 그런 쪽에서 시장에 관심이 좀 높아졌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되면은 최고가도 한번 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작년 초에 보여줬던 네. 이 고가도 돌파하게 되면 한 번 더 관련주들이 레벨업할 수 있지 않나라는 쪽인데 올라가게 되면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죠. 참 이 테마주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게 한 번 시세가 분출되면 굉장히 강한데 기간을 종잡기가 참 어려워요. 딱 5월 18일이라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끌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지만서도 그 안에서도 요동치는 게 테마주거든요. 이상희 이사님은 어떤 전략을 세워보시겠어요? 만약에 이 이슈를 가지고 내가 전략을 세운다면. 네, 테마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매매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대신에 하반기에 조금 중요하게 볼 이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달 초에 세계 기상기구에서 보고서가 나왔네요. 네, 일단 기사가 나와서 영어로 본 건 아닌데, 라니냐가 3년 만에 종료가 되고 이제 올 하반기부터 이제 엘니뇨 현상이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그래서 2016년에 굉장히 국내 온도가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그때도 이제 엘니뇨랑 이제 여기 이제 온실 효과가 이제 동시에 나타나면서 굉장히 더웠다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 하반기도 좀 이와 같은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했을 때는 요 관련된 곡물이나 사료 관련주들이 이런저런 뉴스에 좀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겠다, 좀 불안할 수 있겠다. 그런 거는 참고를 해서 이번에 좀 매매하고 하반기에 이와 같은 기후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또 올해 몇 번 또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테마로는 좀 이용해 볼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도 또 여전히 남아있어, 숙제로 남아있고요. 김민수 대표님, 네. 종목으로 보자면 아까 말씀하시길 이 곡물가가 다 같이 크게 오른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머리 간지러우세요? 네, 누가 제 얘기나 봅니다. 네. 실제로 정말 수혜를 받거나 혹은 이슈가 될 만한 옥석을 가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종목이 보이십니까? 일단 설탕이 오르면 설탕의 대체제도 오르겠죠. 스테비아. 그리고 뭐예요? 혹시 요즘에 제로가 대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스테비아를 대신해서 쓴다고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제로를 안 먹어서요. 네, 네. 정말 제로스럽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또 하나 단맛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카린이 있죠. 사카린의 강자는 경인양행입니다. 네, 이 회사가 지금부터 이제 주가가 이제 한 단계 더 대한제당이 강하다. 그리고 또 설탕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대체제 쪽에서 주가가 반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인 관점 쪽에서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쪽의 주가 움직임들 같이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워낙 대한제당의 주가 움직임 보게 되면 약간 좀 예측할 수 없이 움직입니다. 쭉 쳐졌다가 갑자기 또 얘기 나오다 보니까 바로 턴하는 거 보면은 변동성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마 다른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을 매매하신다고 하더라도 네. 어떤 폭을 좀 짧게 아니면 그나마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인양행과 보락의 추이를 같이 주목해보자라고까지 덧붙여드렸습니다. 저희 세 가지 상황실을 봤는데 오늘 코스닥에서 유독 좀 눈에 많이 띄었던 바이오니아에 대한 코멘트도 살짝 더 해볼게요. 현 구간에 하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종목이 하한가를 가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뭐가 잘못됐나? 탈모 치료제 관련해서 탈모 화장품 관련해서 잘못된 뭔가 사고가 벌어졌나?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뉴스가 나오진 않았으나 시중에 도는 코멘트는 이번에 자사물 초기 판매 수량이 기대치 대비 하회했다라는 게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돌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기대치 대비 하회했다라고 해도 아예 판매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한가에 갈 만한 그런 뉴스인가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어서요. 두 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사몰 오픈 관련된 기대감이 사실 굉장히 컸었죠. 컸었죠. 그래서 좀 이벤트성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 그런 기대감이 올라왔으니까 단기 좀 비중 축소나 그런 수익화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출시도 이제 오픈도 이제 기대감도 있었지만 그래 출시되면 몇 번 이렇게 솔드아웃 될 거야라는 기대감까지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조금 기대감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면 현구간에서 보유자분들의 경우에는 판매는 됐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정도의 그런 흥행에 실패했고 오히려 예상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하한가에 직행했다. 악재는 나왔다.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렇게 이어질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몇 번 매매했던 사람으로서 네. 오늘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너무나 거칠더라고요. 한 3% 손절을 약손절하시고 나오셨군요. 예, 네. 슬픕니다. 근데 이게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그만큼 올라갔던 기대감이 컸던 반면에 그 정도의 수치가 못 나오다 보니까 빠르게 하락하는 바이오주의 대표적인 특성을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침에도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자사몰 하나 오픈했다고 주가가 한 50% 올라가야 돼? 라고 하는 얘기가 제 귀에 들릴 정도면 이거를 잘 이용하는 쪽은 어디였겠습니까? 네. 네, 그쪽들이 적극적인 매도도 같이 그러니까 주가에 그러니까 보통 돌릴 만한 집에서 돌려야 되거든요. 네. 그게 전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압박이 크구나라는 쪽에서 생각해보고 일단은 내일 개파락 나오게 되면 반전시도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기대가 많이 꺾였다 이런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 이 바이오니아의 탈모 화장품과 관련해서의 뭐 추가적인 악재가 나온 건 아닌데요. 현구간은 그냥 전형적인 세론 혹은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의 판매량이 나오지 못했던 실망 매도 물량 탓이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이오니아까지 점검해 드렸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